네, 외신 브리핑 이번 주 첫 순서 인사드립니다. 자, 주말 지나고 왔는데 미증시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내용 먼저 좀 확실하게 살펴보고 가시죠. 사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제목을 저렇게 달아놨는데 경제방송에서 웬만하면은 이 폭락이라는 표현 대신 급락을 쓰는데 지금 보시는 이 외신 원문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박살이 났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원문 느낌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제목을 저렇게 달아봤는데요. 아무튼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가 그야말로 이렇게 박살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미국보다 먼저 글로벌 증시 가운데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사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다분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제시한 금요일장 미증시 분석을 보시면은요. 먼저 나스닥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67포인트가 증발을 했고 다우지수도 205포인트가 넘게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마침 또 블랙 먼데이 25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뭔가 좀 샤머니즘 격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두 다국적 대기업이죠. 제네럴 일렉트릭과 맥도날드의 실적 실망 때문에 월가에는 대대적인 매도세가 쏟아졌다는 분석. 다음으로 최근 미 경제의 유일한 브라이트 스팟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확실히 믿을 만한 긍정적인 쪽 바로 주택지표였었는데 시장이 안 좋은 날도 이 믿을 거는 주택시장 회복만큼은 괜찮다 이런 희망을 줬었지만 이번 9월 기존주택 판매 이 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한 최근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다음으로 미 대선과 비슷하게 약 보름 정도 남은 중국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로이터 등 서양 언론들이 금요일 집중적으로 주말판 분석 기사를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은 중국발 불확실성에 또 한 번 집중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 한 트레이더가 금요일 미 증권거래소 내 분위기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유로존이 정상회담의 즈음에서 다시 좀 들썩거리면서 유럽 증시에서 먼저 금융주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장중 기술적 지지선을 하향 이탈을 한 것 그리고 이 같은 불확실성과 맞물린 금요일장이 마침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장 후반 들수록 콜매도 풋 매수의 포지션이 왕창 실렸던 점 등을 미증시 금요일장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조금 이따 개장 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지요. 유로존 정상회담 큰 선물도 없이 그렇다고 큰 실망도 없이 끝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죠. AFP 통신이 전합니다. 제목이 좀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어쩐지 좀 정치적인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드는 제목인데요. 먼저 이 은행 동맹이라는 거는요. 유로존 은행들은 사실상 지금 우열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반의 반장 역할은 독일의 분데스방크 그리고 우반 학생들은 독일 시중은행들일 것이고 반대로 열반은 스페인 국립은행 그리고 열반 학생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시중은행들 이렇게 나눠지겠죠. 아무튼 은행 동맹이라는 것은 이런 우열반 편성을 없애고 모두 한 반에 모아놓고 한 담임 선생님 밑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이런 체계를 의미하는데 주로 열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뢰감 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은행 동맹은 유로존 문제 은행들에 대해서 ESM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유로존 은행권 신뢰 회복 및 정상화를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에서 일단 프랑스와 독일이 이 은행 동맹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역설을 했고 그동안 조금 망설였었던 다른 유로존 정상들이 이번만큼은 액션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2013년 은행 동맹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한 명의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이 유로존 은행들을 한데 묶어서 관리한 감독기구와 규정 등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근데 2013년이 왜 이렇게 1년 텀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앞에서 이 제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의 라이벌이자 사회당 총재 피어 슈타인브레그가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이렇게 한시가 급한 은행 동맹이 왜 2013년까지 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부의 반대를 의식해서 은행 동맹을 일부러 내년 10월 독일 총선 이후로 어떻게든 밀어놓으려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우열반 중에 우반의 자식들이 속해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우열반 합치는 게 좋을 리가 없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독일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좋을 것은 없다. 이렇게 한번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도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국 쪽 소식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박빙이라는 말은 요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CNN에서 보도합니다.
미 대선이 11월 7일이니까 이제 뭐 보름 남았다, 뭐 14일 남았다 하는데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을 오늘 월요일 밤 앞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플로리다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초박빙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는 젊은 층과 서민층의 지지도는 오바마 대통령 쪽에 집중이 됐고 반대로 고령자 그리고 고소득자는 롬니의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황을 가지고 시장 관점에서 네 글자로 줄이면은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그 어떤 대선보다 시장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또 이 후보들의 공약이 극단적인 충돌 양상입니다. 그래서 월가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롬니가 당선되면 QE3를 책임지고 있는 연준 의장을 하차시킨다고도 했다가 또 프랭닷 은행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해주겠다고 했다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려는 입장인데 부자 증세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이 주로 고소득자들이 몰려있는 월가에서는 이번 대선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혹시 잘하면은 한 보름 정도 보신주의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월가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또 리스크 선호도가 좀 높아야 투자할 수 있는 이머징과 한국 쪽의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냉소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우리 입장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